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인도네시아 롱베리 내추럴 커피고요. 콩을 이제 올려놨는데 콩을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길쭉길쭉하죠. 아비시니카 품종이어가지고 에디오피아 품종인데 길쭉 롱베리 내추럴 커피고요. 이거를 일단 볶아보도록 프리룸 습도에 했고요. 화력 전체의 90% 정도를 됐습니다. 콩이 크고 길쭉길쭉해요. 그래가지고 로스팅이 잘 안되는 편이지만 이 콩은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화력이 속까지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수분이 적당히 빠진 상태여서 아마 콩이 굉장히 잘 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커피는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생이에요. 아비신종이라고, 아비시니카가 저기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건데, 에디오피아에서 온 대량이 되어가지고 인도네시아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 롱베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선 불리앗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일단 맛이 치즈의 그 거친 듯한 흙맛이 안 나고요. 부드럽고 감촉이 좋아요. 감촉이 좋다는 거는 이 안에 커피의 기름질 성분이나 혹은 쓴맛이나 카페인 함량이 약간 적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건 내추럴 프로틴답게 상당한 과일 맛들도 은은하게 풍겨집니다. 근데 신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잘 어울려져야 되기 때문에 로스팅을 잘해야 하고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품종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정착해가지고 어떤 맛으로 변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예전에 제가 에디오피아 생두 수입하시는 부딜 커피라고 해가지고 대표님 만나고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같은 내용인데 같은 품종인데 각 사방 각지로 가면서 그 지역만의 어떤 다른 맛이 전혀 다른 맛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에서 온 품종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전혀 다른 맛을 내는 커피 중 하나예요. 모양은 에디오피아처럼 길쭉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롱베리라고 이르렀고요. 일단은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상당히 갈변이 빨리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왜냐면 수분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콩이 무르기 때문에, 게이샤처럼 무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는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맛이 없는 커피로 선입견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커피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 거친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 커피들이 일단은 여기는 간헐적으로 우기가 내리는데 커피를 빨리 말리기 위해 가지고 그 땅바닥에다가 생두 원래 겉껍질 있거든요. 겉껍질을 안 벗기고 원래 말려야 되는데 좀 빨리 말리고 싶다 보니까 겉껍질을 벗기고 웹쿨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두 상태로 그대로 말려요. 생두 상태로 그대로 말리다 보니까 이 땅이 온도가 올라가면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지열이. 그 땅에 급격히 말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습한 향기나 이런 것들이 생두에 흡착돼가지고 특유의 고유한 향미를 맡그 중에서 이제 흑향이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커피 중 하나죠. 겉껍질인 파치먼트를 벗기고 말리다 보니까 이 커피는 다른 커피에 비해서 바디감도 세고 거친 정도 좀 셉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졌던 커피인데 그 이름이 만델링이고요. 만델링이란 이름은 저기 일본인 하는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만델링인지. 근데 인도네시아에 보면은 수마트라성 남부 지역에 만다린이라는 지역명이 있어요. 그런 지역명을 따가지고 만델링이라고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 커피는 가요라고 해가지고 수마트라 북부에 있는 섬에 있는 북부 섬에 있는 커피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 롱베리 종만을 따로 채취해서 만든. 일단은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는 거친 듯한 흙맛이 특징이고요. 그래가지고 국내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클린한 커피를 좋아하고, 스페셜티 하는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깨끗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데, 또 깨끗한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돼가지고 잘 유통이 돼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커피를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클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 커피에 뭐 과성수기나 성수기나 빨간색 체리가 많이 들어가야 뭐 클린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결점도가 없어야 되고요. 미성숙도랑 과숙도랑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클린컵이랑. 근데 결점도가 들어가면 약간 커피가 거친 듯한 느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가 단단하지 않고 약간 무르면서도 기름기가 많은 커피들이 좀 클린한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런 품종이나 그런 커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내 소비자들은 거친 듯한 맛을 싫어하고 클린하고 깨끗한 맛 좋아하고요. 유럽 사람들은 생가우예로 거친 거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 역시도 생가우예로 거친 듯한 걸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서 물을 타먹는 아메리카노에 관한 커피를 주로 먹고, 유럽 사람들은 라떼를 주로 먹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제 커피에 여러 가지 뭐를 넣어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바디감 있고 묵직하고 강한 커피에 강한 향이 들어있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문화에 관련된 거고요. 일단은 뭐 문화적인 내용을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일단 그러면서 커피가 노란색이 됐습니다. 향을 맡아보고요. 이거 바로 달콤한 빵 굽는 향이 나고요. 달콤한 향은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과일향도 났던 것 같은데 과일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일단은 잘 볶아가지고 과일향이 나고 신맛이 살짝 돌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커피가 이건 굉장히 예뻐요. 예뻐가지고 습적인 것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롱베리 커피가 그렇고요. 향을 한 번 더 맡아봤는데 달콤한 향에서 이제 아몬드나 땅콩 같은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76도, 7분이니 1팝이 100도, 5도 정도에 터질 것 같은데 205도나 210도, 15도 사이에서 배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그래가지고 거친 듯한 느낌 때문에 생두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도네시아를 바디감 있게 블렌딩에 넣는 경우들이 많고, 고급 커피에는 인도네시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나 인도네시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커피가 좀 더 묵직해지고 무겁게 깔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떼나 이런 걸 먹었을 때도 꽤 커피 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중립 커피 워시드, 약간 저가격대의 밀도가 낮은 중립 커피 워시드보다는 확실히 인도네시아 몇 프로를 넣어주는 게 그 커피의 바디감이나 뭔가를 상상시키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진한데 적당히 넣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시아 블렌딩에 인도네시아가 거의 베이스로 쓰이고 나머지가 다른 걸 넣는데, 인도네시아 커피가 비싸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못 쓰는 거고요.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비싸서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렇고요. 올해 가격 보니까 또 비싸져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어찌됐든 좋은 커피들이 국내 많이 유통되려면 소비자분들이 커피 입맛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고급 커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00원짜리 저가 커피는 인도네시아 못 느꼈죠. 생각해. 그렇다고 뭐 저가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1팝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1팝이 200도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커피는 뭐 시나몬 향도 나요. 시나몬 향, 과일 향이랑 섞여서 나오고 있고요. 208, 206, 이 1팝이 색깔이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지고요. 내추럴 커피다 보니까 208도 정도에 배출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1팝이 다 터지지도 않는 채로 배출하는 건데요. 그러면 약간, 근데 이 커피 무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달릴 거예요. 208도까지 금방 올랐고요. 이거 일반 커피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추럴이요, 균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한 걸 보면 이게 가공이 잘 된 커피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드로도 예전에 많이 팔았는데 하나 먹어보고 단맛이나 과일 맛이랑 끝에서 약간의 신맛, 커피는 잘 먹힌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뺐는데 아몬드 같은 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